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이자의 백신이 정식으로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백신의 이름은 코미르나티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화이자 백신 그리고 모더나 백신 이렇게 기업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이제는 코미르나티라는 정식 이름이 생긴 건데요. 이 모더나도 곧 정식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이 기회를 거머쥔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곧 미국과 유럽에서 진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 넘게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7% 가깝게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간 이 나흘간 셀트리온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곳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진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신한 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 사전 미팅을 FDA와 수차례 진행을 했다라면서 조만간에 유럽 쪽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4분기부터 미국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일레일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변이에 대한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매출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이뤄졌는데 레키로나의 경우에는 이미 대다수 변이 대상 중화 능력을 입증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굿모닝 에잇과 함께 하시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또 해보시죠.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에 크게 하락을 했던 유통주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일부 우량주에 대한 저점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아모레퍼시픽을 42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장중에 30만 원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중 한때는 21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17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난주에는 141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수급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요, 12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를 다소 좀 덜어내면서 시장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장을 마감한 거는 8월 4일 이후로 처음인데요. 약 10거래일 만에 8만 3천 원에 있었던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12% 넘게 빠진 건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메모리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주가 잘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또 이슈를 눈여겨보고 있을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일단 뭐 반등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반등을 이용해서 과연 이것이 인정한 반등이냐 아니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등이냐를 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장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하고 있어서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장을 한번 물러나서 좀 바라보면서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97% 상승한 3,090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이는 7월 6일 종가인 3,305포인트에서 그 고점 대비 7.4% 하락 조정 이후에 반등한 것입니다. 지수가 7%대 하락 조정을 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닌데요.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 7%대 하락을 한 경우는 지난해 8월 고점 이후 7% 하락 후 10월에 반등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1월 고점 대비 7.8% 하락 후
반등하면서 이후에는 신고가를 갱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7.4% 수준의 조정도 과거처럼 다시 반등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두 차례 조정과는 다른 점이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두 차례 조정 기간에는 중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었지만 이번 하락에서는 중기 추세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보통 중기 추세는 10주간 이동평균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어제 데드크로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10주간 이동평균선이 30주간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로써 지난해 6월 초순 골든크로스 발생하면서 지수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14개월여 만에 다시 추세가 하락 전환 확인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골든크로스 이후 1년 이상 지속된 추세 상승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3개월간이었는데 이번 상승 추세는 그보다 1개월 더 길었고 지수 상승폭도 1,000포인트로 2017년 당시보다 455포인트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이번 하락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과 그리고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식시장의 상승폭 둔화 경험이 바탕이 되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강세장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 상승 반전 확인 이전까지는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추세 이탈된 대형주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수대로는 향후 1주, 2주간 동안에 10주간 이동평균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3,150포인트에서 3,180포인트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반등을 이용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닌 신규 매수는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으로 하시고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중기 추세를 우상향으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한정하셔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참고로 전체 코스피 지수와는 반대로 아직 중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의복, 의약품, 은행업 정도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2 종목 내에서는 추세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신규 상승 종목 3개를 제외하고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 SDI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 앞서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 비중 축소 전략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에 해당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추세를 벌써 한 달여 전에 이미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마다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추세가 전환된다면 그때 다시 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 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반등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7,000원대 이상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가 중기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기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 쪽은 상당히 지금 추세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은 예전에 좀 상승이 있었는데 최근에 하락한 중기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